네, 정부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자, 이런 비판을 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네. 500억 이상의 대형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업 시작 전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걸 면제해주는 사업이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총 24조 규모인데 의원님께서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가급적 하지 말아야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국가 아닙니까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고 모든 법이 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그야말로 중요한 실정법의 원칙을 그냥 송두리째 버리고 네. 예외를 갖다가 원칙인 양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것, 이런 예외적인 것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일단은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4대강 사업 반대하던 정부 정체성을 뒤집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이런 말이 좀 그 집권 측에서 나오는데요. 4대강 사업과는 이번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말하자면 정부 당국자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항상 옳다, 정의롭다 하는 그릇된 자기학습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은 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더 나쁜 것은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성급하게 이게 송두리째 이거 발표한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예. 지금 나온 예산도 엄청 많지만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은 2배가 들어갑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런 경제 운영, 국토 관리 정책을 선거판에 맞춘다는 것 자체는 그건 현 정부를 갖다가 지지해 준 많은 국민들이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토건 정책에 반대하던 정부가 정체성을 뒤덮는 결정을 한 거다. 참 이런 얘기시고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총선을 겨냥한 뭔가 정책이다 이런 그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야당에서 나온 비판을 떠나서 예. 객관적으로 봐도 말하자면은 이른바 TK 지역, 경부 지역은 별로 이게 혜택을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차피 총선에서 한국당을 찍지 않습니까요? 최대 수혜자는 경상남도, PK 지역과 충청 아닙니까요? 예. 항상 선거는 PK와 충청이 좌우합니다. 여기에 아. 집중되어 있는 게 뭐냐? 지난번 다음 총선을 예. 겨냥한 것이죠. 또 이제 정부 여당은 지난번 총선에 당시 국민의당에게 빼앗겼던 호남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원하는 새만금 공안 등등등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호남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민주평화당 덕분이 아니라 현 정권 덕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경제 운영, 국토 관리 운영을 정치적인 그 어. 정치에 이용한 아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의원님, 그런데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그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근데 예. 그것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 다 좋은 건데 그럼 균형 발전이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음. 어떻게 자기들만이 우리가 판단하면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죠. 예. 현 정부가 무슨 사건만 있으면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왜 이걸 예. 합의를 이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거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저런 것이 보면요. 이 헛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100% 실패할 사업이 저는 이번에 허다하다고 봅니다. 누가 판단하냐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네. 23개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됐는데 어제 발표된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어느 부분 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접근 방식 비민주적이다 자체가 하는 것이. 틀리다. 예. 네, 그렇고요. 뭐 새만금 공항이니 등등등 몇 군데 나오는 것이 보면은 과거부터 말은 오래전 나왔지만은 이게 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방 가게 되면요, 마을은 안 보이고 도로만 보입니다. 예. 하도 도로를 많이 깔아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현 정부가 집권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그런 말 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또 똑같이 토목을 해서 경제 갖다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예. 토목공사는 할 때만 돈이 풀리는 겁니다. 예. 끝나면 그만해요. 그리고 계속 헛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 사례 갖다가 우리 과거도 그랬고 예. 또 외국에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네. 자, 의원님. 자,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남부 내륙철도 2017년 5월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게 들어갔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제가 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예. 봅니다. 네, 그러나 가장 기본 SOC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나라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만 있는데 철도가 더 생기면 좋죠. 그냥 철도라는 것은 도로와 달라서 유지 관리하고 하는 일반적인 수요가 없으면은 그 유지가 참 힘든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것저것 구체적인 사업을 떠나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함축성이 많은 사업을 성급하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을 하되 예외적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 지금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도권은 거의 제외가 됐고요. 지방 교통 인프라 선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방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지역 발전의 기반도 좀 다져지는 게 아닐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주장이 대체로 얘기해서 토목 업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생기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경부 간 KTX 이거 생겨서 과연 대구 같은 데가 혜택을 받느냐. 그리고 우리 또 국도 한번 참물고 가 보시면요. 예. 고속도로 국도를 고속화 공사해서 죽어버린 마을, 죽어버린 상권이 허다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네, 그렇죠. 경험으로 봤을 때. 수락산이니 뭐 이런데 강원도 보게 되면 도로가 너무 잘 뚫리니까 예. 과거 같으면 뭐 1박 2일 왔다 갔다가 당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이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붙고만 소진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논두렁에 또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깔고 하도 도로를 만들어서 무슨 다람쥐가 다닌다 하고, 우리도 공항 건설해서 거기다 고추 말리고 무말리게 말렸잖아요. 예. 그 F1 경기장도 거기서 뭐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또 공항 세우면 이제는 무슨 또 생선을 말리냐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이제 뭐 국회 내 분위기도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여야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구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회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요 국회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자꾸만 잘못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아무도 안 다니는 다리,
이런 거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예. 지역민들이 그 어떻게 여론 갖다 조작을 해서 다리를 세웠는데 정작 마을이 별로 없으니까 다니는 차가 별로 없고 뭐 이런 거 갖다가 뭐 노맨스 그 브릿지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가 발전에 하등 좋을 게 없습니다. 예. 자, 의원님 연결됐으니까 네. 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지금 3월 복귀설 얘기도 들리던데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본인이 뭐 복귀할 생각 본인 판단이겠지만은 예.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정계 복귀하면은 그거는 또 현재 여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계를 복귀하면 여당을 도와주는 거다. 여당을 도와주는 거죠. 지금 여당은 지금 야당의 분열, 야당의 어떤 그 극단화 이런 데에서 지금 저는 기회를 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당 집권 여당의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의 그 파편화, 그다음에 야당의 극단화 때문에 저는 뭘 해도 민주당 정권이 뭐 또다시 뭐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손학규 대표는 때가 되면 정치 발전에 기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지금 뭐 당에 뭐 소속은 돼 있지만 당에 별로 나가질 않아서 네.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마음은 바른미래당에서 나가 계신 상황. 마음이 아니라 일단 당적은 돼 있지만은 예. 뭐 지금 사실은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고 예. 과연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 정당의 어떤 과연 그 결사체로서 정당의 역할을 하냐에 대해서는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좀 밖에서 본 거하고 다릅니다. 말하자면 당이 과연 당 같으냐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상돈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안철수 전 대표의 제가 이제 적절한 복귀 시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네. 나오면 야당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을 어떤 도와주는 게 선택을 아니라 해야 된다고 여당을 보십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을 네, 도와주는 거다. 네, 예. 그렇죠. 여당을 도와주는 거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뭐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아니 그 뭐 은퇴 현재 뭐 현역 의원이 아니고 지금 예. 정계 별로 현재로서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요? 네, 뭐 현 상태에서 일단은 뭐 사실상 은퇴처럼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본인이 판단한 일이지만 저는 뭐 특별한 영향은 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때 그래도 힘을 합하던 사이인데 너무 박하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 뭐 이미 뭐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